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하려는 한국 브랜드들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인플루언서 먹튀피해예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소중한 예산을 들여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면이 문제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싼 계약금만 날리고 콘텐츠는커녕 연락조차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은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브랜드가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안전한 일본 인플루언서 계약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지난 2년간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사기 및 먹튀로 인한 피해 추정치가 무려 25억엔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브랜드들이 조용히 손실을 감수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막대한 손실은 대부분 일본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최한국식으로 접근하다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다음 25억엔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일본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또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일본 진출을 위해 큰마음 먹고 현지 인플루언서와 계약했는데 약속했던 콘텐츠는 올라오지 않고 연락은 두절되고 심지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일본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많은 한국 브랜드 담당자들이 비슷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만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유독 자주 일어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한국식 빨리 문화와 빠른 피드백 방식이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둘째, 일본은 비즈니스 관습상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첫 거래에서 이를 검증하기 어렵죠. 셋째, 한국의 구두 계약이나 간소화된 프로세스가 일본에서는 느슨한 계약으로 이어져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문화적 관습적 차이가 불량 인플루언서들에게 악용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위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어떤 파트너와 일할 것인가입니다. 안전한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8R은 제대로 된 에이전시나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데 달려있어요.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다고 좋은 파트너는 아닙니다. 그들의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과 캠페인, 실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판을 다각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 일본 현지 마케터 커뮤니티나 관련 포럼을 통해 에이전시나 인플루언서의 과거 협업 후기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다음으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케팅 예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는 방패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은 법적 분쟁보다는 합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계약서가 더욱 꼼꼼해야 해요. 첫째성과 보장 조항을 명시해 최소 도달률이나 참여율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둘째, 콘텐츠 검수 권한을 확보해 브랜드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셋째,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조건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이어서 다음은 캠페인 진행 단계별 안전 프로세스입니다. 탄탄한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의 관리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1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2단계에서 본 캠페인 전 인플루언서가 만든 샘플 콘텐츠를 미리 검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세요. 3단계에서는 캠페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피드백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정산하고 다음 캠페인에 반영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볼까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진행 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첫째, 인플루언서가 약속한 컨텐츠 가이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댓글 반응이나 전반적인 여론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주기적인 성과 보고서를 요청하여 캠페인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채널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해야만 성공적인 캠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앞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에서는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거나 증명하기 매우 힘듭니다. 모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둘째, 터무니없이 높은 성과를 보장하는 인플루언서나 에이전시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일본의 복잡한 광고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인플루언서나 담당자와의 긴급 연락망을 반드시 이중으로 확보해두세요. 이 경고들을 명심해야만 안전하게 일본 시장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명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먹튀 방지 계약 비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서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J마켓 나비는 앞으로도 한국 마케터 여러분의 일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일본 마케팅 정보와 성공 사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